6장 마이크 1강입니다. 음향 신호는 매체에 기록하거나 증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리코더에 기록하기도 하고 앰프로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마이크의 종류 중에서 다이내믹 마이크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이내믹 마이크는 자석과 코일과 진동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파에서 진동판이 진동을 하면은 진동판과 연결된 코일이 자계속에서 진동을 하고 이 코일의 운동 속도에 비례하는 전류가 출력이 됩니다. 이것이 음향 신호가 전기 신호로 변환된 것입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고정 전극과 유전성 진동판 사이에 직류 전원을 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전기를 축적하여 콘덴서를 형성합니다. 음파가 진동판에 가해지면은 고정 전극과 진동판의 간격이 변해서 정전 용량이 변하고 이 정전 용량의 변화에 비례하는 전압의 변화가 출력이 됩니다. 리본 마이크는 두 개의 평행한 자석 사이에 자장이 형성되고 이 자장과 평행하게 리본 형태의 도체를 붙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파에 의해서 진동판이 전으로 움직이면은 자석 사이의 자장을 직각으로 가르게 되므로 진동판의 양 끝에 전압이 발생되고 이것을 출력 신호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종류별 특징을 보겠습니다. 다이내믹 마이크는 구조가 간단하고 충격에 강합니다. 또 과대 입력에 강합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주파 특성과 과도 특성이 좋습니다. 또 출력 감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프리앰프와 전원이 필요하고 습기와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렉트릭 콘덴서 마이크는 일렉트릿은 전하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파 특성이 좋고 48V가 아닌 1.5V 전지로 동작이 됩니다. 값이 싸고 일반용으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리본 마이크는 음질이 자연스럽지만 출력 감도가 낮습니다. 또 근접 효과에 영향이 크고 바람에 약하므로 실내에서만 사용합니다. 마이크의 음향 특성입니다. 폴라 패턴 카디오이드 주파 특성 20에서 2만 Hz.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향성입니다. 모든 방향의 음을 똑같은 크기로 받아들이는 지향성입니다. 이것을 무지향성 마이크라고 합니다. 단일 지향성은 앞방향의 음만 크게 받아들이고 뒷방향의 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단일 지향성 패턴입니다. 초지향성은 단일 지향성보다 패턴이 좀 더 좁습니다. 그러나 뒷방향에서 음이 약간 들어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지향성은 앞면과 뒷면의 음만 픽업을 하고 옆방향에서 오는 음은 픽업하지 않는 팔자형 형태입니다. 무지향성 마이크와 양지향성 마이크의 차이점을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멍을 손으로 막아버리면은 무지향성 마이크가 됩니다. 무지향성 마이크는 진동판 앞면만 외부에 노출이 되고 뒷면은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방향에서 입사하는 음파가 진동판에 가해지므로 무지향성이 됩니다. 무지향성 마이크는 공간의 음향적인 분위기를 픽업합니다. 또 실내 반사음이나 잔향음을 픽업할 때 사용하고 공간 음향 측정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단일 지향성 마이크는 뒤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정면에서 입사한 음은 정면과 후면으로 입사한 음이 역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진동판이 많이 진동을 하고 뒤에서 입사하는 음파는 위상차가 없어 동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진동판이 진동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초지향성은 단일 지향성보다 커버리지가 약간 좁은 마이크입니다. 원거리 음을 픽업하는데 적절합니다. 거리 계수는 무지향성 마이크와 비교해서 지향성 마이크를 몇 배 거리에 두고 픽업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지향성 마이크를 1로 하면은 카디오이는 1.7, 슈퍼 카디오이는 1.85, 하이퍼 카디오이는 2.0
2배 거리에 놓고 음을 픽업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이크의 지향성 식을 보겠습니다. 무지향성은 모든 방향의 음을 동일한 감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1입니다. 양지향성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정면 0도일 경우에는 코사인 0도는 1입니다. 따라서 1이고 90도 방향 코사인 90도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감도가 0이 되고 180도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뒷방향 최대치가 됩니다. 270도도 0이 됩니다. 단일지향성은 0.5 더하기 0.5 코사인 세타입니다. 0도이면은 0.5 코사인 세타가 1이므로 0.5 더하기 0.5에서 여기 값은 1이 됩니다. 90도일 때는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90도가 0이므로 0.5가 되고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0.5 빼기 0.5 하면은 감도가 0이 됩니다. 슈퍼 카디오이는 0.37 더하기 0.63 코사인 세타, 하이퍼 카디오이는 0.25 더하기 0.75 코사인 세타입니다. 지향성 마이크는 픽업 거리가 증가되고 또 주변 소음을 억제할 수 있고 하울링 마진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이크의 주파수 특성입니다. 마이크의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평탄한 마이크가 있고 평탄하지 않은 마이크가 있습니다. 평탄한 마이크는 주로 음악 악기음을 픽업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변형형 마이크는 특정 주파수를 컷을 하거나 또 1에서 5kHz 대역을 부스트 시켜서 명료도를 높여주는 그런 특성입니다. 주로 스피치나 보컬용 마이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이크 감도는 마이크의 일정한 크기의 음압이 입사될 때 얼마의 출력 전압이 나오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이크의 기준점에 1kHz에 74dB를 인가해서 출력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을 데시벨로 나타냅니다. 감도는 콘덴서 마이크가 가장 높고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 다이나믹 마이크, 리버브 마이크입니다. 최대 음압 레벨은 마이크에 입사되는 음압이 너무 크면은 마이크의 진동판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고주파 왜곡이 발생됩니다. 마이크의 주축 방향에 사인파를 인가하고 출력의 고주파 왜곡이 1%일 때 입력 음압 레벨을 최대 음압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 애에서는 1% 왜곡에서 148dB이 나타납니다. 잡음은 마이크에 아무런 신호를 가하지 않았을 때 출력 단자에서 발생되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는 11dB가 잡음 레벨입니다. 저역 차단 스위치입니다. 음성은 저음역을 커트하면 자연성은 떨어지지만 명료성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저음역이 필요 없는 경우에 명료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음역을 차단하는 고역 통과 필터가 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역 통과 필터, 즉 저역 차단 필터 기호입니다. 160에 스위치를 놓으면 160Hz 이하가 차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양에서 하이패스 필터 80Hz 12dB per 옥타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ON 하면은 80Hz 이하가 12dB per 옥타브로 감쇄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출력 레벨 전환 스위치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0dB 스위치가 있습니다. 음압 레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은 믹서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0dB 스위치를 넣어주면은 마이크 출력이 10dB가 낮아지게 됩니다. 사양에서 스위치스 10dB 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위치입니다. 다음에 마이크의 근접 효과입니다. 지향성 마이크를 입 가까이 대고 사용하면 저음이 이렇게 증가되게 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음이 증가돼서 음이 둔탁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마이크를 놓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근접 효과를 이용한 마이크가 저파 마이크입니다. 저파 마이크는 저역의 감도가 이렇게 낮습니다. 따라서 원거리에 있는 잡음 같은 것은 픽업이 되지 않고 마이크 가까이 대고 쓰면은 저음이 이렇게 증가되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 환경하에서 음성만 픽업할 수 있는 마이크를 말합니다.
마이킹은 자신이 원하는 음질의 음을 얻기 위해서 마이크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픽업을 합니다. 방법은 한쪽 귀를 막고 악기 주위를 돌면서 가장 좋은 음이 들리는 위치를 찾아서 마이크를 설치합니다. 또 악기의 주파수 대역에 대응되는 적절한 마이크를 선택하고 악기에 따라서 다이내믹이나 콘덴서 마이크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또 마이크를 악기와 가능한 가까이 설치합니다. 또 마이크 개수를 가능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 개수가 많아지면 콤필터 왜곡이 생길 수 있고 라이브에서는 하울링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또 마이킹 할 때 반사음이 더해져서 콤필터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마이킹 할 때는 반드시 모니터하여 콤필터 왜곡이 지각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이 완료된 후에는 콤필터 왜곡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멀티 마이킹 시의 컴퓨터 왜곡 보겠습니다. 발성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마이크를 2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중앙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옆방향으로 가면은 두 마이크에 도달하는 음성 신호의 시간차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왜곡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사용을 하면은 컴퓨터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이킹 기법으로서 3-2-1 룰 마이킹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마이크를 사용할 때 마이크 간의 거리를 음원 간의 거리보다 3배 띄워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마이크에 도달하는 음압 레벨은 이 마이크보다 마이너스 10dB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 왜곡이 생긴다고 해도 피크 딥이 깊지 않기 때문에 왜곡으로서 지각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킹 기법은 음악의 장르나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르고 한 가지만의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악기 마이킹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절 확산 음장과 자유 음장 마이크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는 유한한 직경을 갖는 진동판을 사용하므로 회절 효과가 생기고 마이크가 없는 상태보다 6에서 8kHz 대역에서 6에서 8dB 정도 음압 레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회절 효과에 의해 생긴 음압 상승을 보정하지 않고 진동판에 걸린 음압을 그대로 픽업하는 마이크가 확산 음장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 잔향음과 같이 모든 방향으로부터 도래하는 확산음을 픽업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고 공간 내에서 음향 측정용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방향에서 돌아오는 확산음을 픽업할 때는 이렇게 평탄한 특성으로 픽업이 됩니다. 따라서 공간 음향 특성을 측정할 때 마이크를 위로 향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절 효과에 의해 생긴 고역의 음압 상승본을 이와 같이 평탄하게 보정한 것이 자유음장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 반사음이 없는 무향실에서 스피커의 정면 특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리코딩을 위해 악기음을 픽업하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